이번에는 머니칼럼 만나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청담금융센터의 박문환 이사입니다. 이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중불곧 이 영국의 국민투표 이야기 할 때마다 투표 결과 브렉시트 가능성 상당히 낮다라는 말씀도 주셨었고, 그랬는데 그만큼 이 의외라는 반응 때문에 시장의 충격이 컸습니다만은 일단은 투표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왔습니다. 당장에는 뭐 수습을 어떻게 해내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일단 어떤 대응책들을 또 제시하실지 이사님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네, 네.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한 점, 음. 그리고 그 때문에 혼란을 야기시켜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프로그램 국고초에서 일단 모두 매도하시고 레버리지 ETF 절반, 현금 절반을 보유하시라는 설명을 자세하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브렉시트에 대한 해법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행스럽게도 금융시장의 자금 경색 현상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먼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시기에 가장 중요한 참고 지표는 OIS 스프레드인데요. 시장에서 시스템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 초단기 상품에서도 스프레드가 벌어지게 된다는 특성을 통해서 시스템 리스크를 매우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OIS 스프레드가 25베이스 포인트 이상 벌어지면 금융위기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유로존의 유라이버 OIS 스프레드는 브렉시트 이전과 이후에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브렉시트 당사자인 영국의 경우에만 라이버 OIS 스프레드가 2012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살짝 금융정색의 조짐이 있을 뿐이고요. 뭐 전반적으로 판단하면 브렉시트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 위기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중앙은행들이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돌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현금을 들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당국은 은행권의 안정을 위해서 400억 유로의 긴급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발표했고요. 일본은행도 장기 국채 투입을 통해서 4,750억 규모의 그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고, 영국 중앙은행도 2,500억 파운드 규모의 유동성을 즉각 공급하기로 했고, ECB 역시 TLTRO죠. TLTRO2를 통해서 4천억 유로에 가까운 유동성을 제공했죠. 그러니까 시스템 위기는 없다라는 거고요. 시스템 위기만 아니라면 일단 한시름 놓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최악의 시나리오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즈, 그리고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4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애초부터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는 양수 관계였었죠. 뭐 영화 브레이브하트를 보신 분들은 알 수 있겠습니다만 뭐 서로 뼈를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왕족의 정략적 결혼 이후에 하나가 된 것이죠. 하지만 지금도 축구 경기를 하면 서로 간의 경기에 더욱 목을 메고 볼 정도로 이들의 관계는 피로 얼룩진 과거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 스코틀랜드에서는 독립 의지를 밝히면서 투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잔류로 결정되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유로존에 남아야 하겠다라는 표가 65%에 달했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다시 독립 의지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에서는 EU 탈퇴가 결정되던 날 바로 이제 자신들은 EU에 남겠다라는 의사를 유로존에 남긴 바 있습니다. 영국 이외에도 덴마크와 스웨덴, 네덜란드, 이탈리아,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다른 국가의 추가 이탈도 걱정스러운 부분인데요. 이 주요 국가들 중에서 단 하나라도 이탈이 가시화된다면 이 분담금이 더 늘어든다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유럽의 문제국들도 한꺼번에 유로존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경제력이 비슷한 몇 개의 나라로 유로존은 재편되게 될 것이고 이는 유로존의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걱정거리 때문에 이런 우려감들이 반영돼서 최근 주가가 급락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 그렇게 절망적인 것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 브렉시트를 계기로 해서 유로존의 구조적 결함을 수정하자라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28일과 29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유로존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특히 영국의 브렉시트가 이미 나쁘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시장에서 비난받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난 주말 스페인 총선에서도 기존의 집권당이었던 국민당이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매우 반갑고 귀중한 소식도 있었죠. 역발상적으로 생각한다면 브렉시트라고 하는 이벤트가 오히려 좀 흔들리던 유로존에 결속의 선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브렉시트를 별 타격 없이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스코틀랜드를 독립시키는 것을 방어한다라는 명분으로 영국 의회가 재선거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선택은 오히려 지금 현재에서는 혼란만 더욱 가중시킬 뿐입니다. 이미 국민의 선택이 브렉시트로 결정이 되었다면 좀 더 부작용이 없는 방향으로 가야만 되겠죠. 제가 만약 영국의 총리라면 현재 상태에서 명목상으로만 탈퇴를 하고 그 모든 상황을 그 이전의 상태 그대로 유지시키는 방안을 제시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나 스웨덴은 EU에 속해 있지도 않으면서 유로존의 주요 협약 중에 하나인 생겐 조약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EU에 대한 분담금도 내고 있죠. 그들이 EU에 돈을 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5억 단일 시장에 대한 접근이라고 하는 매우 중대한 경제적 이익 때문이었습니다. 영국은 아시다시피 금융이 발달한 나라죠. 금융산업이 전체 GDP의 26%나 차지합니다. 영국에서도 유로존이라고 하는 단일 시장에 대한 접근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액면상으로 EU 밖으로 나가서 EU 정책의 투표권을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분담금은 과거와 같은 비율로 납부하는 쪽으로 협상하고 EU에 대한 시장 접근을 유지한다면 사실상 브렉시트 이전과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물론 EU 당사국들은 지금 이것저것 특혜를 다 챙기고도 밥그릇을 걷어찬 영국이 밉습니다. 그래서 기왕 나가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면 빨리 짐 싸서 나가라고 떠밀고 있죠. 영국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EU의 주요 인사들이 과연 영국과 좋은 관계로 원만한 이별을 해줄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결국 27개국의 중지가 모여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쪽으로 귀결될지 여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최악의 시나리오만 시장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앞으로 상황이 전개되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성실하게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족한 생각으로 혼란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예측이 다 맞으면 좋겠지만 좀 쉽지 않은 일이고요. 이렇게 고민해 주신 만큼 앞으로도 또 우리 투자 여러분께 함께 고민하면서 그 내용 많이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청담 금융센터의 박문환 이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